특징주가 5종목이에요. 많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오늘 주가가 4%나 하락을 했어요.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데, 아이고, 쭈쭈베이비님이 찍은 이 특징주가 오늘 다 빠졌네. 네, 팔란티어, 온세미컨덕터. 온세미는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뺐던 건데, 네, 그걸 빼고도 오늘 5종목입니다. 오늘 좀 많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마약과 관련해서 또 보도했어요. 이사회에서도 머스크와 함께 마약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같이 파티하면서 아마 머스크가 약을 권고할 거고, 그러면은 또 그 머스크가 자기들에게 부를 또 줬고 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 없어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마약 관련해서는 사법당국에서 그걸 조사해서 지금 이런 단계도 아니고 계속 그냥 보도로 나오는 그냥 이런 노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다른 뉴스들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주가 급락 배경으로는 먼저 그 독일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SAP라는 곳에서 그동안 테슬라 차량을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회사 차량으로 테슬라 전기차 구매 안 할 거야 라고 핸델스블렛이라는 독일의 그런 경제 매체에서 요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SAP에서는 왜 테슬라 차 안 사?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보다 배송이 너무 지연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이제 제때 안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 내가 샀더니 고개 돌리고 봤더니 그 다음날 막 5%씩 가격 떨어져. 이런 짜증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테슬라에서 차량 구매하지 않을 거야 라는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담스럽죠. 지금 사실 그 렌트 업체에서 우리 이제 전기차 다 판매해버리고 그거 다 우리 내연기관 차로 바꿀 거야. 이것만큼의 충격은 아니죠. 사실 회사 차량을 글쎄요. 많이 구매를 하는 회사라서 보도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요. 몇만 대씩 사는 기업일 수도 있겠나? 네, 그거는 제가 이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테슬라에 대한 이런 실망들이 업계에서 나온다라는 건 분명히 악재일 거고요. 두 번째, 더 큰 거는 파이퍼 샌들러가 목표 주가를 $295에서 $225로 확 낮춘 겁니다. 올해 테슬라가 193만 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난해에 한 180만 대 넘게 인도를 했으니까 한 7% 성장한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우리 50%씩 연평균 50%씩 성장할 거야 라고 3년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 다만 올해는 눈에 띄게 성장세가 둔화될 거야 라고는 했지만 월가에서 그 정도를 7% 성장으로 예측을 했다. 매우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충격을 받았는데 또 뭐라고 했냐면 지금 테슬라의 이 제품 라인업이 이제 너무 노후화됐어. 이제 신제품이 너무 안 나왔어. 그래서 아마 이거 팔려면 더 많은 가격 인하가 필요할 거야. 그럼 마진이 또 훼손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또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는 많이 밀렸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보잉입니다. 우리 쭈쭈베이비님 계속 찍고 계시구나. 그죠? 네. 아유, 재밌습니다. 네. 보잉은 오늘 1.3% 하락을 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인데 737 맥스 9 기종에서 이 동체에서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 계속 조금 그 어떤 품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또 나왔어요. 이 737 맥스 항공기 일부의 동체에서 결함이 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적절하게 뚫리지 않아야 할 곳에 구멍이 이렇게 좀 뚫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동체 부품들을 제공하는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에서 그거를 발견을 해서 보잉 측에 또 알린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 새로 만들어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50대 항공기 인도가 그래서 지연될 것 같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보잉 측에서는 이게 비행의 안전상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운행되고 있는 737 요 기종은 계속 비행도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아직 인도하지 않은 것은 조금 더 검사를 한 다음에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계속 이런 사건들이 나오니까 주가는 밀렸고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는 한 4.7%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보잉은 이런 이슈가 있었다. 자, 세 번째는 캐털란트입니다. 요교문은 10% 가까운 급등세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설계를 하면은 TSMC에서 그거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어떤 이런 제약사들이 어떤 약품을 의뢰하면은 그거를 위탁해서 생산해주는, 개발해주는 그 업체가 캐털란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노보홀딩스, 네, 노보노디스크의 지배주주인데 여기서 캐털란트를 165억 달러, 주당 63.5달러에 인수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캐털란트의 부채까지 다 인수하는 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보홀딩스가 지급하는 금액은 115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왜 인수를 했느냐?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 이게 위고비죠. 네.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조 능력을 강화해야 돼서 우리 캐털란트가 필요해라고 인수 배경을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노보노디스크는 작년에 잉여 현금흐름 100억 달러를 넘게 창출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인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스러운 상황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보홀딩스가 이걸 인수한 다음에 노보노디스크에다가 또 재판매를 하는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 딱 들어봐도 캐털란트는 캐털란트대로, 왜냐하면 이 인수 가격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16%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니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유럽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노보노디스크가 안고 가는 거니까 좋죠. 그러다 보니까 캐털란트도 많이 올랐고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도 지금 수요가 넘쳐나니까 그 제조 능력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해. 나쁘지 않아요. 게다가 프리미엄이 50% 이렇지가 않아. 16.5%? 적정해 보여.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도 오늘 4% 주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M&A는 너무 잘 된 건이다. 이 두 기업이 다 올랐다라는 건 그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는 오늘 주가 한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을 공개를 했어요. 네, 맥도날드 기업 다 아시죠? 우리 프랜차이즈, 햄버거 프랜차이즈 세계적인 업체인데 매출은 전년 대비 8% 증가를 했지만 예상을 좀 밑돌았습니다. 게다가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3.4%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 4.7%에 크게 못 미쳤어요. 조정 주당 순이익은 2.95달러로 시장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왜 밀렸냐? 중동 지역의 이 내전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런데 이 맥도날드 이스라엘이 분쟁 기간 중에 이스라엘 군인한테 우리가 무료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친 팔레스타인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이 무슬림들도 아마 맥도날드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불매 운동에 같이 막 동참하면서 이렇게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그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로 인한 불매 운동 이런 것들 그런 여파 때문에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전쟁이 지속되면 앞으로도 맥도날드 매출에는 좀 타격이 있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지속되고 있고 저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마 패스트푸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또 인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럼 임금 부담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맥도날드는 앞으로도 조금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우려가 오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에스티로더입니다. 에스티로더는 오늘 12% 급등을 했습니다. 네, 글로벌 종합 화장품 기업이죠. 오늘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매출, 조정 EPS 모두 다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조정 EPS는 전년 대비로는 43%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어요. 한 54센트 시장에서는 예상했는데 88센트 나왔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매출이나 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거에 대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면세점 매출이
생각보다 좀 부진하고 중국의 프리미엄 뷰티 시장이 계속해서 부진하다. 이쪽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실적이 별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떡하지 싶죠. 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 근데 직원의 3에서 5%, 그러니까 최대 3,150명을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수익성을 개선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올 하반기에는 두 자릿수 비율의 매출 성장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지금 한 변곡점에 와 있다. 우리 다시 이제 정상화를 위한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뭐 전년 대비 43%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2분기에는 적자였고요. 3분기에는 11센트 흑자였으니까 확실히 빠르게 개선을 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스타벅스와 에스티로더가 많이 묶음으로 설명들을 많이 해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둘 다 안 좋았다가 스타벅스는 그래 예상보다 그냥 견고했다. 뭐 요 정도 얘기 좀 나오고 뭐 중국에서 좀 개선되고 하니까 주가 반등한 것처럼 에스티로더도 그동안 좀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들이 나오면 바닥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런 것들이 또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에스티로더 오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